안녕하세요. 한 달에 7kg Good. 7kg를 뺀 치즈원의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었었는데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100% 변가 생겨요. 네, 비에 삐 해주세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특히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변비가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변비가 굉장히 챙기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신경 쓰는데요. 첫 번째는 샐러드 섭취하는 거. 1일 1샐러드 반드시 진행을 해요. 제가 샐러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1리터짜리 그 샐러드 컵에다가 푸성기 이만큼 채워가지고 매일매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해시태그가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될 만큼 많이 드시면은 변비는 오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균 섭취거든요. 걔가 변비를 없애주거나 대변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대장에 유익균이 많이 자라서 활동이 원활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하면 단 거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달잖아요. 단 거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까먹으면은 하루에 뭐 한 유산균 4포씩 5포씩 먹으면서 조금 더 대장 활동 원활하게 해서 변비가 오지 않도록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 샐러드 드레싱을 꼭 뿌려 드세요. 2번 뿌려 드시고 3번 뿌려 드세요. 무조건 뿌려 드세요. 제가 샐러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녹색의 푸성기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채소를 좋아하니까는 드레싱 없이 생채소로 먹어봐도 되겠다 하고 먹어봤는데 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려 먹어서라도 반드시 샐러드를 2번씩 3번씩 많이 드세요. 샐러드에 드레싱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보다도 내가 샐러드를 먹는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해요.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를 먹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식사량이 줄어들었을 때 대변이 곤란해질 수가 있는데 녹색 푸성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섬유질이 편안하게 대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샐러드에 있는 드레싱류가 보통은 오일을 많이 첨가하고 있거든요. 오일을 분해하기 위해서 담즙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담즙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이 섬유질을 붙여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쌓여 있었던 바디버든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오일이 많이 들어간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 식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녹색 푸성기가 들어간 걸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드레싱을 드시는데 끈끈한 거 있잖아요. 마요네즈 들어가거나 요거트 들어간 이런 거 말고요.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약간 내가 식초 잘 못 먹고 올리브오일 싫어한다라고 하면 오리엔탈 괜찮아요. 약간 나트륨이 들어간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입맛을 돋워주기 때문에 내가 샐러드 못 먹는 사람이면 훨씬 먹기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샐러드를 드실 때는 그냥 생채소만 드시는 거 말고요. 그 위에 반드시 단백질 토핑 올려서 드세요. 뭐 브리 치즈나 뭐 까망베리 치즈 같은 치즈를 올려서 드셔도 괜찮고요. 닭가슴살 가장 흔하죠. 닭가슴살 드셔도 괜찮고요. 신선한 무언가를 냉동이나 냉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참치캔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짜드리는 노하우는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사실 다이어트의 목표나 어느 기간 동안 뺄 거야 어떤 식사를 원래 해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져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식으로 식단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식욕은 식품의 영역에서 조절이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의지의 영역이고 이거는 약간의 팁인데 저는 접촉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기는 해요. 먹을 것하고 많이 접촉하지 않는 거. 뷔페 가가지고 내가 샐러드만 먹고 있어.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두 번째는 공복이 오지 않도록 차라리 신경을 써주는 게 훨씬 좋아요. 공복감이 확 오고 난 다음에 그걸 억누르는 건 되게 힘들어요. 평소에는 약도 안 챙겨 먹고 비타민제도 안 챙겨 먹고 뭐 영양제 아무것도 안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은 통제는 해야 되겠는데 좀 배가 고픈 듯한 느낌이 드니까 영양제를 그렇게 챙겨 먹어요. 특히 알약 먹기 위해서 물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얘가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배가 좀 많이 고프지 않아요.
개인적인 팁이에요. 그래서 뭐 가르시니아, 공익미놀레산, 키토산 같은 것들 다이어트 제재로서 나온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 그거 다이어트 때 엄청 챙겨 먹어요. 유산균 같은 거 비타민C, 종합비타민제 뭐 이런 것들 각각을 되게 많이 챙겨 먹어요. 중간중간에 먹는 거를 계속 집어넣어서 공복이 좀 오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공복인 상태를 참으려고 제가 곤약 같은 것도 한번 사봤었거든요. 한 봉이 5kcal 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먹어보면 되게 달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감미료들이 설탕은 아니고요. 당알코올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뭐 에리스리톨 이런 것들. 걔네들은 단맛은 내주지만 실제로 내 몸에서 대사가 되지는 않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종류의 감미료거든요. 이런 게 공복에 들어갔을 때 저는 조금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화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때 그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다른 보충제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왜 안 해봤겠어요? 안 해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먹으려고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생리전 증후군이야. 막 먹었는데 생리를 안 해요. 이게 다 깊은 게 아니라 이게 되게 가벼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깊은 내용 들어가면은 설탕 대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여기 넣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반응이 좀 있으면은 영양학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 없으면 그냥 말고요.